제가 2024년도 한 해 감사, 특별히 세렌디피티라는 키워드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봤고요. 저속 노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생활 습관의 변곡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새해 아마 처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특별히 어제 시점에 저희 유튜브가 드디어 이제 3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더 유명한 유튜브에 비해서는 아직 작은 수지만 저한테는 참 의미가 있는 이제 숫자이기도 해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는 그냥 제 주변 사람들, 제 환자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정리하려고 정말 엉성하게 만들었던 그런 시절이었는데,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고 또 특별히 진료길로 와주시고, 또는 자신의 원래 목적대로 제 환자분들이 제가 추구하는 그런 진료를 이해하는 도구로도 잘 활용되는 것 같아요. 2024년도를 제가 돌이켜보면은요, 굉장히 많은 저한테도 변화가 있었고 어떤 선한 영향력도 많았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인 세렌디피티 같았던 한 해입니다. 세렌디피티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마 2001년도에 나왔던 영화 제목이기도 하거든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연 속에서 발견한 보물 또는 보물 같은 그런 인연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3월인가 4월인가 때 우연히 제가 알고 지내던 전용환 교수님을 통해서 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는데, 그때 마침 그 옆에 김주환 교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 저희 직원으로 있는 우리 김혜성 본부장님이 소개해 주셔서 최겸님을 또 알게 되었어요. 거의 비슷한 시기인데 그분과 김주환 교수님을 동시에 만난 게 7월 초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저희가 점심 식사를 이제 하다가 너무 대화가 재밌는 거예요. 한 분은 건강한 식단, 한 분은 건강한 정신, 즉 내면 소통과 스타일 다이어트라고 하는 그 두 지점이 재밌어서 아마 그날 예정에도 없던 유튜브를 찍게 됐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 지금 대화가 너무 재밌었는데 혹시 저희 아직 대본도 없고 준비도 안 됐지만 한번 찍어볼 수 있을까요? 해서 흔쾌히 두 분이 응해 주셔가지고 그때 찍었던 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셨던 이 영상, 저희는 큐사인도 없이 그냥 들어가서 물 흐르듯이 대화했던 것들이 흔히 말하는 그 케미가 맞았다 할 수 있었죠. 그 이후에 진료 시간에 이분들을 좀 소개하고 싶다 해서 제가 기능의학 검사도 하고 처방도 하고 치료도 하지만, 중요한 처방이 이 두 분의 영상을 꼭 보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저한테는 일종의 디지털 치료제가 되었던 분인데, 또 그 당시에 최겸님께서도 영상을 계속 찍어 오셨던 스타일을 좀 바꾸시고 전문가를 초대하는 그런 코너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7월 한 중순 정도에 최겸 유튜브에 왔고, 그 직후에 저희 병원이 이렇게 옮기게 되면서 정말 많은 최겸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희 병원에 직접 방문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신념들, 기존의 치료가 한계가 있고 진단이 한계가 있었던 것들, 그래서 좀 더 생활이 건강하고 특별히 먹거리가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했던 그 신념들을 이미 실천하신 분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왔어요. 이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어떤 분들은 저탄고지, 어떤 분들은 간헐적 단식, 그리고 케톤식을 한다든지 제가 해보지 않았던 카니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식단을 하시는 분들을 제가 만났고, 그런 식단을 하기 전에 건강하지 못했던 여러 삶들을, 그 이후에 좋았던 삶들을 저한테 얘기해 주면서 저의 진료 경험이 훨씬 더 넓어졌고, 저를 통해서 많은 환자분들이 또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는 그런 선순환이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 일부 데이터를 제가 소변 유기산 검사 같은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면은 확실히 건강하게 살 때 장내 미생물도 상대적으로 좋은 것들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연히 만났던 김주환 교수님, 또 최겸님 통해서 제가 우연한 환자들을 접했고, 더 나아가서 다시 전용환 교수님, 그리고 닥터 라이블리, 그리고 홀슨 모먼팀 같은 이런 좋은 네트워크, 개인으로 한계가 있지만 이런 어떤 집단의 지성과 또 집단의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그걸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던 게 저한테는 감사했던 포인트예요. 두 번째는 작년 이맘때 제가 혼자서 이렇게 책을 정리하다가 장내축이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에 굉장히 제가 몰입됐어요. 장과내는 하나다. 언젠가 책을 내면 장내축 관련된 책으로 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던 참에 끊임없이 제 환자들이 우연하게도 그런 자폐 아이들, 자폐 스펙트럼 또는 ADHD 같은 실제 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간간히 진료실을 방문하던 때였어요. 분명히 이게 도움될 텐데 전국에 이런 생각으로 아이를 케어하는 곳이 많지 않아서, 언젠가 제가 이사를 가면은 좀 공간이 되면은 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센터를 만들어야지 했던 그 막연한 게 이제 작년 초였는데, 갑작스럽게 이사를 가야 되는, 건물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게 전화위복이 되어서 좋은 공간으로 오게 됐고, 저희가 4월 달에 기획을 해서 실제 7월 달에 이사 올 때 그 웰케어 발달센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주변의 제 의사 동료들이나 또는 지인들이 원장님은 항노화로 유명하고 어른들 대상으로도 충분히 할 게 많은데 왜 갑자기 아이들 센터를 만드느냐, 왜 그거 되게 힘든 길이고 굳이 이랬던 분들도 꽤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도 저는 이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기능하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포인트 중에 하나가 아이를 좋게 해주는 것이고, 특별히 가족을 좋게 해주는 거라고 생각했을 때, 어린아이일수록 뇌가 아직은 가소성이 있다. 그러면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주범이 무엇인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역시 장 문제였고, 장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들이 식단 문제였고, 그런 부분들을 건강하게 해줘야 결과적으로는 아이가, 가족이, 사회가 건강하게 된다는 것들을 제가 어떻게 보면 지난 한 해에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어요. 실제 환자들이 많이 오게 되었고,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이 아이들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더 풍부해졌고 더 많은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즈음에 브레인 에너지라는 책이 나오면서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님마저도 뇌질환을 이런 대사 이상, 특별히 미토콘드리아 대사 이상으로 표현하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것이 또 장에 대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러한 많은 어떤 지식과 경험들이 저에게도 많이 쌓였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에 가장 감사한 것들 중에, 그리고 가장 잘했다라고 하는 것 중에 이 웰케어 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들으시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또 진료실로 와서 그 부분 좋았다라는 표현들을 쓰었던 게 어떻게 보면 가장 뿌듯하고 가장 보람이 되었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삶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데는 나의 의지보다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영어로 벌추라고 하고 미덕이라고도 하고 크리스찬 용어로는 이제 은혜라는 표현도 쓰는데, 누군가의 도움으로 저 역시도 2025년도에 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채널이 이제 3만 명이 되면서 저도 좀 고민에 빠졌어요. 저는 여전히 제 진료실로 오시는 분이 가장 소중하고, 또 이분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여전히 이 진료실에서 설명하는 게 너무 제한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식을 정확히 알고 지식대로 경험을 하고 행동을 바꾸고 생활 습관을 바꾸는 게 저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기여하는 이 컨텐츠를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진료실로 오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있고, 지역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저속 노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생활 습관의 변곡점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것도 저는 동시에 필요하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 끝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직접 좀 많은 조회수가 있지 않더라도 어디 가서 듣기 어려운 좀 더 깊은 내용, 예를 들면 미토콘드리아, 소변 유기산, 유전자 검사, 제가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직접 좀 폼이 엉성하더라도 PPT로 1시간 정도 강의를 했으며 하는 게 첫 번째 이제 플랜이고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편집해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계속 지속해 나가는데, 큰 틀에서는 올해는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언제가 시간이 되면은 여성 호르몬, 특히 여성 호르몬은 제가 지금 번역하고 있는 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그 책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좀 집중해서 다루고 싶은 부분이 여성 호르몬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와 여성 호르몬이 개인적으로 올해 가장 좀 새롭게 집중하는 컨텐츠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저를 통해서 좀 저는 더 많은 사람들 좀 소개하고 싶어요. 저 많은 책도 소개하고 싶고, 그래서 좋은 책들을 계속 소개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적 한계, 또 경험적 한계를 좀 확장시키고 싶고, 또 좋은 그런 책을 지으신 분이나 아니면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지속적으로 초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소개하는 그런 자리는 이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한 해 감사, 특별히 세렌디피티라는 키워드 가지고 여러분과 나눠봤고요. 지금 저의 채널 이름이 김경철의 미래의학 키워드였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유전체 회사에 다니고 있었을 때 그 유전자를 설명하려고 그런 키워드를 썼는데, 아무도 미래의학보다는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한 부분들, 내가 나의 삶을 잘 건강하게 이끄는 데 훨씬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서 채널 이름을 김경철의 웰케어라는 이름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웰케어는 말 그대로 잘 돌본다는 뜻입니다. 잘 돌보기의 가장 핵심은 잘 먹고 잘 자기입니다. 잘 먹는다는 얘기는 건강한 대변을 만들기 위해서 건강한 식단을 하는 그런 전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잔다는 것은 결국 스트레스로부터 내가 저항할 수 있고 내면이 건강하고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이끄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잘 먹고 잘 자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저의 기조는 한 명 한 명 구독자들, 특별히 제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서 보다 건강하고 보다 잘 자고 보다
잘 먹고 보다 잘 싸고 이런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건강해지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